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에 근무하는 이광민 주무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부 청취자 여러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에 근무하는 이광민 주무관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철 방파제 위험성과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행 등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 날씨 덕분에 물론 비가 요즘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을이 되면서 선선해지니까 이 방파제에서 낚시 즐기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해양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위험성이 그렇게 큰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을철은 바다 낚시가 성수기를 맞이하는 시기지만 동시에 해양 안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파제는 접근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쳤지만 날씨 변화나 해양 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위험은 기상 변화입니다. 가을철에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거세지거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방파제는 구조적으로 파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큰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죠. 또 하나는 미끄러운 표면입니다. 방파제에는 이끼나 바닷물, 조개 껍질 등이 많아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발을 딛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낚시인들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군요. 특히 야간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야간 낚시가 더 위험합니다. 가을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낚시를 시작하면 금세 밤이 되어버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주변 파도나 구조물을 잘 볼 수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조명이 어둡거나 혼자 낚시하는 경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인들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불편하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데 바다에서는 한순간에 생명을 좌우하는 장비입니다. 또 하나는 기상 확인입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기상청이나 해양기상 앱을 통해서 날씨와 파고 정보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할 기미가 있다면 낚시를 미뤄야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실천하면 좋은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혼자 낚시하지 않기. 동행자와 함께 있으면 사고 발생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밝은색 옷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하기. 구조 시에 식별도 잘 되고 미끄럼 사고도 예방됩니다. 다음으로는 야간 조명 챙기기. 헤드랜턴과 예비 건전지까지 꼭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방파제 경고문 숙지하기.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낚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낚시는 여유와 힐링을 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낚시가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2인 이하 어선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뭐가 달라졌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2인 이하 조업선, 특히 나홀로 조업선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소형 조업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인 이하 어선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네, 2인 이하 소형 어선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해상에서 파도나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또 승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고 시에 구조나 응급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 중 많은 수가 구명조끼 미착용에 따른 익수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인 이하 선박에서 최소한의 생명보호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네,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선장과 승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민분들 중에 날씨도 좋고 짧은 조업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양 사고는 대개 예고 없이 단 몇 초 만에 발생합니다. 날씨가 맑아도 갑작스러운 조류 변화나 실수로 해상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구명조끼는 그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출항 전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확인. 둘째, 구명조끼는 KS 또는 국제 인증 제품 사용. 셋째, 구명조끼가 자동 팽창식일 경우에는 정기적인 작동 여부 점검 필수. 넷째, 갑판 위에서는 항상 착용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 바다에서의 안전은 단 한 번의 준비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번거로운 장비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난주에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동해 해경청을 방문해 교류 협력 회의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4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성종 동해해경청장과 이 상황 허가 물품 밀수 범죄 대응 그리고 국제 여객선 내 키르기스스탄 자국민 보호 방안 등 우호 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상황 허가 물품은 전략 물자는 아니나 이 대량 파괴 무기 제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비상시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과 반입 등이 제한되는 물품인데요.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더불어 국제 여객선 내에서 외국인 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국 대사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해양경찰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에이펙 2025 코리아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동해해경청이 경주 보문호와 동해해역 해상경호 경계작전에 본격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주 보문호 수상구역과 인근 동해 해역에 대한 해상 경계 강화와 해상 테러 예방 경계 작전을 오늘 16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양경찰청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전국 해상에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계 발령에 따른 조치인데요. 동해해경청은 에이펙 경호안전통제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경주 보문호 수상구역과 인근 동해 해역 내 경호 비상을 발령하고
24시간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김성정 동해 해경청장을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으로 하는 작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경주 보문호, 포항 영일만항 플로팅 호텔 등 경주 포항 해역의 주요 진입로에 대한 해상 경계를 강화 계획입니다. 특히 경주 보문호 내 수상 수중 구역에는 해양경찰 특수기동정과 특공대를 상시 배치하고 특수기동정, 드론,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수중 검측과 보문호 순찰 등 입체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해상에서는 해상 경호 구역에 경비 안정을 전담 배치해 중요 시설에 대해 불법 선박 접근과 수중 침투 등 해상 위험 요인에 대한 감시 작전을 강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를 경찰, 군, 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완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인 만큼 해양경찰은 단 한 건의 해상 위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고 수준의 경계 경호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이번 주말 동해바다 날씨 궁금한데요. 네, 이번 토요일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해상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앞바다 파고는 1.5에서 3m, 먼바다는 최대 3.5m까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는 바람이 다소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양, 속초, 주문진 등의 해안가에서는 해양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낚시나 레저보트를 계획하신 분들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출항 전 반드시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고 갯바위 낚시나 해안 산책 중에도 예상치 못한 큰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해안 접근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원 동해안 주말 바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안전과에 근무하는 이광민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